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왜 이러나 도대체 누가 나오길래 그러나 했더니 이상민 씨가 나왔네. 이분 때문이었어. 이상민. 그리고 국민 아이돌 원어원의 옹성우, 황민현, 김재환. 네, 신동엽 씨, 저도 왜 이러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머리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 동마 같잖아요. 아니. 짱구 같지 않아요? 짱구. 뭐 멋이고 뭐고 예. 어려 보이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워 보여요. 상민 씨는 안녕하세요 나오고 난 뒤부터 뭔가 일이 좀 풀리는 느낌이에요. 그죠? 맞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때만 해도 꽉 막혔잖아요. 나올 때만 해도. 예. 서장훈 씨한테 들어보니까 정말 잠 잘 시간 진짜 바쁘잖아요. 틀면 나와요. 틀면 정말 수도꼭지도 아니고.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그러면 오늘 막 밤까지 새면서 막 촬영도 하고. 많이 촬영할 때는 36시간 연속 촬영도 해요. 중간에 안 자고. 예. 진짜. 그럼 뭐 이제 요즘에는 이제는 고민이 있죠? 아직도 고민이 있지 않아요? 정말 고민 없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굳이 그냥 고민을 하라면, 고민을 찾아본다면. 굳이. 집이 추워요. 엄청난 고민이네. 고민할 때 힘들잖아요. 아니 이게 보일러가 집이 조금 얻어 쓰다 보니까 그게 조금 사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안방만 쓸 수밖에 없어서 거실이 좀 많이 추워요. 거실 보일러는 제가 못 쓰는 구역에 버튼이 있어가지고 아, 버튼 때문에. 그 사정이 있나 보네요. 그 우리 촬영팀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춥대. 진짜 춥대. 요즘 진짜 바쁜 거로 따지면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일 바쁜 지금 이제 얼굴 보기 거예요. 힘든 제작진들도 이분들 섭외할 때부터 굉장히 막 행복하지만 또 어렵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우리 원어원 멤버들 중에서 혹시 이 멤버는 좀 이런 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 멤버 이런 모습 때문에 너무 힘들다. 예. 허심탄회하게. 동현이 형 얘기를 하면은 되게 성격이 깔끔하고 깨끗한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밥을 먹고 이제 음식이 남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잖아요. 그지? 근데 거기다 이렇게 넣어놨는데 형이 이거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어놓으면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겨울이라 보일러 트니까 집이 따뜻해서 아니, 보일러 못 트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 웃는 사람 앞에서 진짜. 보일러 못 트는 사람도 있는데. 음식물이 상해서 아무래도 냄새가 나니까. 저는 봉지에다가 바로바로 먹어야 담아서 냉동실에 넣어두는 게 낫지 않나 해가지고 냉동실에? 네. 아이디어다. 그게 음식인 줄 알고 다시 전자레인지에 데폈다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사람들 올라오고 막 그랬어. 이제 재능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재주 좀 부려봐요. 제가 팀에서 보컬을 맡고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영재 선배님 세레나데 느낌. 어떡하니, 어떡하니.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왜 그래? 와 이러고 그냥 아빠 힘내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가 너무 고맙잖아, oh baby. 네가 너무 예쁘잖아, oh yeah. 눈을 뗄 수가 없어, 내 눈에 너만 보여. 계속 너만 바라보고 싶잖아 난, 오 정말. 계속 너만 바라보고 싶잖아 난, 오 정말. 야 진짜 와 멘탈 밥이시네요. 오늘부터 이게 내 애국가다. 뭐 다 네, 애국가. 재한 씨, 내 친구 앵콜. 앵콜이요? 앵콜. 아 제가 또 팀에서 랩도 담당하고. 여기 랩 조상님 나오셨는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상민 선배님 랩을 한번 준비했어요. 진짜? yeah. 가나 봐라 하지마 마라. 가나 봐라 하지마 마라. 가나 봐라. 프라이브 랩은 이상민 씨가 보여줘요. 원상 보여줘요, 원상. 왜냐면 독보적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해지 마자 막차나 달고 서울 봄이야.
그런 약간 특이한 개인기를 좀 하려고. 특이한 했는데, 계기 뭐요? 아실 거예요. 해금 소리. 해금 소리를 입으로 낸다고? 예, 해금 소리를 제가 입으로 낼 수 있거든요. 이거 다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 옹성우 군이 해금 연주를 하고 그 랩을 좀 옆에서 같이 했으면 동시에 한번 이루어지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자, 해금부터 가죠. 남자들 많이 돌아다니기 좋았네요. 예. 자, 원어원 나왔으니까 또 멋진 무대 저희가 안 볼 수 없죠. 한번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 가지 고민이 도착해 있는데 어떤 고민들인지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내 남자의 동굴 숨 좀 쉬자. 포기한다고 약속해요. 제목은 내 남자의 덩굴.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결혼 4년 차 아내입니다. 전 아직까지도 결혼한 게 실감이 안 납니다. 왜냐고요? 여보, 밥 먹자. 여보, 또 자나? 살아있나? 네, 제 남편은요. 방에만 콕 박혀가지고 나오질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아가 3살이거든요. 아빠, 아빠. 저 3살이에요? 예. 아씨, 나가라! 어머. 3살짜리 애를 확 밀치고는 문까지 확 잠가버립니다. 왜 그래? 방에 무슨 신주단지를 모신 건지 정말, 어? 아니 대체 뭐하노? 이럴 거면 혼자 살지. 나랑 결혼은 뭐라 했노? 좀 모르는 척 해줘. 어? 나는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며, 어?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지 않나? 아니 결혼 내내 싸워도 보고 어? 죽내만의 소리도 해봤지만 전혀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야, 신기하네. 오늘 제 남편 제가 데리고 나갈 테니까요. 어떻게 수를 써서라도 방에서 좀 나오게 해주있어. 네. 주인공 모셔볼게요. 나와주시죠. 사연에 보낸 것 같이 정말 남편이 방에만 있어요? 혼자 사는 사람처럼 퇴근하고 집에만 오면 딱 작은 방에 들어가 처박혀서 그 방에 좀 들어가려고 하면 자기 컴퓨터 이런 거 만지면 야 건드리지 마라 하면서 나가라 뭐 이러고 3살짜리 애기한테도 이게 딱 만지려고 하면 아씨 나가라 하면서 이렇게 방문 탁 잠가버려. 도대체 뭐라는 거지? 한번 자세히 봤을 거야. 네,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해서 몰래 그 방에 들어가갖고 봤는데 연예인하고 뭐 야한 동영상 이런 게 막 내 건 아니죠? 내 건 아니죠? 자세분도 진짜 지금 진짜 빵 터졌어요. 나도 연예인이잖아. 나도 동영상 있을 수 있잖아요. 얘들아 나도 한간에 떠도는 있을 수 있는 아주 거잖아. 전설적인 영상이 있으시죠. 예. 남편이 무서우세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닌데 왜 접근을 못 하세요? 그러게요, 진짜. 아니, 당신 뭐야. 애도 있고 애한테 그렇게 화를 내. 하면서 좀 화도 낼 법하고. 중리산이도 해보고 이혼도 하자 하면서 해보고 했는데 그때뿐이에요. 근데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결혼 후에 갑자기 남편이 확 돌변하게 된 계기가? 애기를 놓고 난 다음부터 좀 그랬던 거 애를 놓고 난 다음부터? 그럼 남편이랑 같이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없어요.
육아나 이런 게 아기 돌보는 거나 이런 거나 아예 그런 거 전혀. 지금 뭐 애를 밀치는 판에 육아 뭐 하겠어. 그분이 뭐 돈을 좀 많이 버세요? 아, 그래서 당당한가? 아니 그 아주 시원한 질문이에요. 네, 그냥 예. 부인 입장에서 그래도 참자 하고 3년을 버티고 뭐 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당신이 이거는 나한테 그래도 해주니까. 해주니까 내가 참는다. 뭐가 좀 있으시. 돈은 각자 뭐 번. 각자 벌어요? 네, 저도 일도 하세요? 네. 아니 우리가 다 아까 충격 받았던 게 결혼한 남편이 없는 사람 취급해라. 네. 응. 뭐 이런 얘기 그랬다면서요. 모른 그런 척해라. 얘기. 뭐. 어디 놀러를 가거나 막 이러거나 뭘 하면 그냥 나는 없는 사람 취급하고 너가 둘이 알아서 해라 막 모른 척하면 되잖아 막 이러니까. 아, 연애할 때는 어땠었는데요? 막 다정다감하게 막.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았다. 오늘 남편을 모시고 왔답니다. 남편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원래 이렇게 소개하면 박수를 크게 치는데 다들 약간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아내의 고민 이해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직장에서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뭐 조금이라도 이제 자유 시간을 좀 가지고 그러고 자고 싶은데 조금은 괜찮은데 하루 종일 방에 있다면서 처박혀 갖고 안 나오고 애 밀어내고 컴퓨터도 하고 뭐 휴대폰도 만지고 화보도 보고. 뭐 하다 보면 좀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 그렇긴 하죠. 아, 물론 네. 당연히 그렇죠. 연예인 화보는 어떤 연예인인지 여쭤봐도 돼요? 예, 뭐그 나는 아니죠. 예, 김사랑. 예, 김사랑. 예. 아, 김사랑 씨. 아유.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예요? 방에서 가장 많이. 예, 게임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게임을 하세요. 예. 아, 근데 왜 못 만지게 해요? 난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가. 아니 만질 수도 있잖아요. 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물건을 좀 소중하게 다루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와이프가 이제 좀 마이너스의 손이거든요. 예, 뭐 만지면 그냥 다 고장 나고 뭐 부서지고 뭐 감자 같은 거 쓸다가 칼도 부서지고. 감자를 썰다가 어떻게 그걸 부서지지? 예, 좀 그런 거 보면 이제 좀 못 만지게 하고 싶죠. 아니, 본인의 물건은 그렇다 치고, 예. 본인의 애는 왜 이렇게 소중하게 안 달아주시고, 애를 뭐 밀치고 물을 확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저희 애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중요한 순간에 타이밍을 좀 잘 못 맞춰서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중요한 순간이 뭐예요? 게임? 아니 중요한 순간이 뭐예요? 아니, 애랑 있는 게 제일 중요한 순간이지. 애가 그 타이밍을 맞추면요. 애가 아니죠. 3살짜리 그 타이밍. 아빠가 중요한 순간에 게임을 하고 있어. 들어가지 않아야지.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전쟁 중이라서. 예. 게임하는 도중에. 전쟁 중에. 게임하는 도중에. 네, 그러면 그 가족끼리 외출은 잘 안 하시는지. 솔직히 좀 나가려고 하니까 좀 귀찮기도 하고 나가 있다 보면 하루에 그 풀어야 되는 일일 캐스트들이 있는데 이렇게 캐스트가 뭐예요? 매일매일 이렇게 그걸 뭔가 쌓아야 미션을 되는. 달성하면 뭔가 아이템도 받고 아, 그런 게임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같이 나가도 이 캐스트가 안 돼 있는 상태면은 좀 불안하고. 마음이 좀 찝찝하고 좀 게임 중독이네. 있습니다. 그럼 아내나 아들한테도 좀 그런 일일 캐스트를 좀 얻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빠로서? 아, 그거 그러게요. 이를 캐스터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아, 묻었어. 잘 묻었어.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이제 좀 혼자만의 시간을. 예, 서운한 느낌을 아니, 좀 받고. 예. 아내도 일한다면서요. 아내도 퇴근하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겠죠. 그러면은 결혼을 하면은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내한테 없는 사람 취급해라. 나 빼고 알아서 해라. 그럼 너무 아니 무책임한 생각해봐요. 거잖아. 누구든 우리가 화날 때 왜 없는 사람 취급을 해? 해서 화를 냈지? 없는 사람 취급해줘. 이러지는 않잖아요. 지금 남편은 정반대거든요. 그 말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집에서 이제 그 게임을 하고 있는데 계속 오빠 이거 좀 해, 저것 좀 해, 뭐 자꾸 부르고 하니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그러니까 좀 귀찮은 면이 있어서. 남편분이 저렇게까지 게임에 많이 이렇게 좀 빠져 있는 줄 알고는 있었어요? 네, 완전 중독이죠.
신혼 초에도 애기 갓난 애기 때 제가 집에 있었는데 점심 때 갑자기 왔는 거예요. 난 내가 보고 싶어서 왔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게임을 돌려놓고 가야 된다고 자동으로. 그래갖고 회사에 말도 안 하고 와갖고 막 돌려놓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횡단보도 건널 때 저 애기만 보고 있다가 오빠가 건너가길래 따라 건너갔는데 빨간불인 거예요. 어머. 사고 날 뻔한 적이 위험해. 있었고. 아, 이거 어떻게 만나셨어요? 두 분이서? 예전 직장 생활하면서 만났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면서. 아, 직장 다녀요. 사내 커플. 예, 남편이 먼저 대시? 와이프가 대시했습니다. 맞나요? 멀쩡해 보였어요. 멀쩡해 보였어요. 왜냐면은 사실 외모가 괜찮아요. 그때도 진짜 게임에 빠져서 결혼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했는지. 그렇죠, 그렇죠.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진짜 궁금하네요. 예, 초창기에는 제가 게임을 그러니까 하긴 했었는데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퇴근 시간이 좀 늦어요. 뭐 집에 들어오면 뭐 9시, 10시 이렇게 되는데. 늦게 오시네. 예. 집에 들어오면 이제 와이프가 이제 뭐 영원아 아빠 왔어 하고 그냥 쓱 쳐다보고 그냥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서운한 감이 있었죠. 그러면은 어떻게 맞이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더 반갑게? 예, 좀 막 이런 뭐 이거예요? 아니면 뭐 진짜 궁금해서. 그 수고했어 하고 그냥 뭐 좀 그렇게 해주면 아니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아이가 태어난 후에 조금 달라졌다고 했거든요. 그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면서 이제 애 위주로 이제 좀 식단이 바뀌고 다 그렇죠. 다 그래요. 모든 생활 자체가 다 그래요. 누구나. 일단 들어는 볼게요. 일단 예. 그 와이프가 설거지를 할 때 뒤에서 백업을 하면 되게 싫어해요. 되게 싫어하고 막 징그럽다는 표정으로 막 쳐다보고. 예, 좀 저는 아직도 와이프가 1순위고 애가 2순위인데 저희 와이프는 좀 그런 거. 그러면 그런 게 백허그 하는 거를 싫어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스킨십 원래 안 좋아하는데 아기를 놓고 살다 보니까 집안일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자 너무 찌들리잖아요. 그치, 그럼 힘들지. 집에 와서 빨리 쉬고 싶은데 그럴 여유가 없어요. 뭘 이거 받아줄 그럴 여유가 없어요. 애가 나오면 당연히 어느 집이나 애 위주로 가지 남편이 가는 집이 없어요. 그리고 여자는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애에게 쏟을 수밖에 없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해는 내나 방에 들어서 게임에 빠진 이유는 아니라는 거지. 저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제가 저분 입장에서 이제 생각하려고 했던 부분이 조금씩 풀리긴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분은 아내분의 아내에게 애정을 바라고 아이 같은 남편. 예. 아이 같은 남편으로서 사랑받고 싶은 남편. 맞아요. 근데 아이가 생기면서 그 사랑이 다 아이한테 가는 거에 대한 불만이 게임으로 가신 것 같다라는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 아내분은 어떠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아니 지금 1순위라 그러잖아요. 느껴졌었어요? 그런 게? 네, 매일매일 그래요. 자기는 항상 1순위여야 오. 된다고. 애를 밥을 먹이고 있으면 자기 먼저 입에 이어달라 그러고 애 옷은 사도 그 뭐야 그거? 자기 먼저 사달라 하고 뭐. 아니면은 그 완전히 너무 애기한테만 해서 남편분한테 아예 근데- 신경을 안 쓰거나 이러시는 건. 근데 당연히 엄마는 그렇지 않아요. 아기가 말을 못하니까 그 아이한테 1순위. 먹을 때도 그렇고 뭘 아기를 안아주거나 뽀뽀하면 뭐 나도 내 먼저 뭐 항상 내가 1순위여야 되는데 이 집에 내가 1순위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취급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나쁘대요. 그러면 애썼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척이라도. 맥주를 좀 그래도 같이 한번 먹어볼까 하면 술을 먹어볼까 싶어서 같이 하려 해도 그때 잠깐 한 잔 먹고 다시 방에 들어가요. 또 게임한다고. 그때 딱 안 돼요. 그때는 맥주 마실 때는 남편이 1순위였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1순위 해준 거잖아요. 근데 왜 먹다가 들어가요? 게임 잘 돌아가고 있나 확인차 잠깐 들어가. 그게 말이 어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돼요. 되게 아내가 남편만을 위해서 맥주를 단둘이 마셔주고 하는 건 진짜로 이제 온전히 아내는 그 순간은 나의 아내가 되는 건데 근데 솔직히 제가 그 거실에 나와서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려고 하면 저희 와이프가 이제 그냥 게임 하나 하러 방에 들어가라라고 예 그렇게 말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내 왜 그랬어요? 바깥에 나와도 거실에 나와서 누워서 휴대폰만 만지니까 나와도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럴 바에 차라리 눈에 안 보기 보이니까 싫으니까 차라리 들어가 버려라. 아니 일리가 있잖아요 아내 말은. 그 말 때문에 몇 번 이거 시도했지만은 아내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다시 들어갔던 거예요? 뭐 굳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와이프가 이제 집에 있으면 항상 바빠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바쁘거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걸 하나씩 얘기해 줘봐요. 예, 그 빨래 돌리고 뭐 설거지하고 방 청소하고 뭐 이렇게. 또.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 다이어트가 좀 되는 것 같아서 좀 그냥 놔둬요, 그냥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 같아서. 상관을 놔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그럼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뚱뚱하다는 방금 뭐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너무 완벽하고 아름다우신데. 고지고대로 믿지는 마라. 나도 민혁 씨가 아 진짜로 말씀해 보세요. 여쭤보잖아요. 요 다리나 이런 데는 좀 날씬한 것 같은데 팔뚝이라든가 뭐 다리는 날씬하다. 이왕이면 이제 허리 라인도 좀 잘 빠졌으면 좋겠고 좀 진짜 나 못났다. 그래서 집 방 안에서 김사랑 사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듣고 있는데 아 조금 고구마를 한 300개 정도 먹은 것 같은 그러니까요. 그게 드는 남편분이 집안일이나 육아를 전혀 안 도와. 밥을 한 번도 자기 손으로 차려 먹어본 적 없어요. 4년 동안 남편이 아내가 막 그렇게 바쁠 때 우왕좌왕 할 때 남편은 뭐 하고 있어요? 게임하지 뭐. 애 안 봐요, 그때? 애가 저한테는 안 오려고 하거든요. 저희 매엄마한테만 안 놀아주니까. 아니 뭐 하고 계시냐고요? 아이들은 정확해요. 자기랑 같이 많이 놀아주면은 막 와서 안기고요. 평소에 자기를 이렇게 예뻐해주지 않은 사람한테는 절대 곁에를 안 가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뭐 남편한테 뭐 애기 맡긴 적이 있을 거니 한 번은. 한 번 맡긴 적 있었는데 제가 이제 5시에 맞춰가 전화를 했죠. 오빠 영원히 밥 먹였어? 하니까 아침에 먹였지. 아니 지금 오후 5시인데 내 퇴근하는데 점심 안 먹였어? 하니까 아니 자가 배고프다고 안 가던데? 달라고 안 했다고? 아니 애를 왜 5시까지 밥을 안 줘요? 그러니까 아침을 먹고 이제 같이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잠을 좀 너무 오래 자다 보니까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못 먹였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아기가 아파서 폐렴으로 입원했는데도 일주일 입원했었거든요. 제가 24시간 봤는데 오빠 뭐 30분 이렇게 잠깐 왔다 가거나 뭐. 병원에 입원하면 뭐 아무래도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런데 그 병원에 있는 게 그게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니, 아내는요. 아내도 힘들지. 한번 할게요. 예, 제가 예. 지금 꽂혔구나. 공황장애가 있어서 예.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가 이런 상황이 조금 답답하지. 답답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저는 그런 게 없는데도 지금 너무 이해가 안 네. 되고 답답해요. 네. 사실.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몸이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면 게임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솔직한 그 마음은 병원에 있는 그 자체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아, 그리고 되게- 와이프가 애를 너무 잘 보기 때문에 그리고 애지중지하기 때문에 이제 좀 상미 씨, 네. 예, 또 아파요? 5살짜리 아이 같아요. 그러니까 2살 많은. 맞아요. 자기만 생각. 지금 이렇게 남편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렇게 나쁘거나 나쁘지 않아. 뭐 악하거나 아니면 네. 굉장히 뭔가 음흉하거나 이런 맞아요. 게 아니라 그냥 좀 많이 어린 느낌이 드네요. 네. 진짜. 자기를 많이 알고 예. 있어요. 아이 둘을 키우고 있어, 지금. 아니, 아싸리 나쁘면 아내 입장에서는 결정을 하겠죠. 그렇지. 이게 근데 아주 이게 사람 애매모호해서 이게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거의 더 미치게 하는 거지. 힘들어. 일단 오늘 시부모님도 같이 오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부모님 평소 이런 불만이 있는 걸 알고 계셨어요? 예, 왜 모르겠어요. 아침에 출근 준비하라. 애기 우리 집에 데려다 주라. 퇴근하면 애기 데리고 가서 씻기고 밥 먹이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뭐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전혀 안 도와주니까 며느라기가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겠어요. 아버님도 알고 계셨어요, 아버님? 명절 때 이래 가족들과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이래 좀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잠시 있다가 언젠가 보면 사라지고 없습니다. 아, 집에서도 그러는 진짜 거야. 중학생. 그러네. 아버님은 젊을 때 안 그러셨었어요? 너무 똑같이 생기셔가지고. 저녁
저 젊을 때는 그런 뭐 게임 하는 걸 몰랐죠. 없었죠. 어떠셨어요, 그 아드님이 결혼 전에는? 결혼 전에도 게임을 많이 했죠. 말고. 그러니까 아까 네. 내가 1순위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이래서 서운하다는 본인이 그런 명분을 만들고 싶어서 만든 거지. 뭐 자기만의 동굴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게임 중독이에요. 게임 중독이에요. 그럼 아까 이런 엄마한테도 거- 한번 네. 여쭤볼게요. 어머님도 초등학교 때 그때는 오락실에 다니고 전적이 화려하구나. 오락실 이ren이라고 속을 많이 썩혔어요. 아니, 어머니, 근데 그걸 다 받아주셨었어요? 그러진 싸움도 않으셨는데. 많이 했어요. 혼내도 소용없다는 그럼요. 거죠? 어떻게 그때만이죠, 뭐. 예. 아니 우리 원어원 멤버들은 뭐 게임이나 이런 거에 빠져본 적 있어요? 살면서? 아니 요즘은 다 게임도 네, 좋아하죠. 게임을 좋아하긴 네. 해요. 좋아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좋아하고 좀 아무리 많이 해도 한참 그냥 한 몇 시간 오늘 좀 많이 했다 해도 그 이후에는 다른 걸 하고 싶어져요. 그냥 아버님, 예. 우리 아기가 아빠는 안 가는데 할아버지한테는 가나요? 예, 아이들은 원래 잘해주는 사람한테 붙잖아요. 그렇죠. 아까 신동엽 씨도 근데 얘기했죠. 아빠를 간 사람이 아들하고 안 놀아주니까 잘 안 붙고 이제 저한테 많이 오고 그래요. 제가 또 잘 놀아주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오면 아주 좋아하고 뭐 만족해합니다. 오늘 아기가 같이 왔거든요. 너무 이뻐요, 이거. 안녕. 영호야, 안녕! 아우, 이뻐. 영원이랑 나이 차이 가장 안 나는 원어원이 인사 좀 해봐요. 원어원. 안녕. 저 아이가 밟혀갖고 집에 빨리 들어오고 싶고 막 그럴 것 같아. 너무 이뻐. 너무 이쁘다. 영원아 예쁜 짓 예쁜 짓. 잘생겼어. 잘생겼어. 귀여워. 아빠한테 가볼까? 아빠한테 가볼까? 아빠 어디 있어? 아빠한테 가봐. 그래도 애가 효자네 지금. 상황 파악을 하고 그래 오늘은 좀 아빠. 영원아 아빠 좋아? 무서운 아저씨 아니에요. 비교를 한번 해야겠죠. 할아버지랑 있을 때하고 아빠 품에 안겼을 아빠 품에 안겼을 간대. 할아버지. 영원아 할아버지 좋아? 네. 엄마 좋아? 엄마 좋아?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 아니 영원이 아빠 너무 이쁘지 않아요? 예, 너무 이쁘고. 나는 너무 충격인 게 이 애가 문 아빠 했다고 C자를 했잖아. C자를. 갑자기 이제 좀 중요한 상황이 갑자기 밀고 들어오니까 중요한 상황. 그게 뭐가 중요해 게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전혀 아내 얘기는 거의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를 좀 무시하는 편인 것 같아요. 좀 말만 하면 멍청하다 바보다 그런 말도 많이 멍청하다 바보다 그런 말도 많이 하고 어디 가면 푼수 같으니까 회사 동료들 만나면 말하지 말고 밥만 먹으라 하기도 하고. 왜 아내를 무시하는 거야?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인정하게 돼버려요. 이게 내가 그렇구나. 익숙해져 버리는 거야? 자꾸 그걸 인정하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나는 어디 가면 말을 하면 안 된다. 아이고. 이렇게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조금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런 말 하면은 마음 다치거나 상처가 되거나 이런 말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이제 같이 살고 좀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했는 말이지 상처 주려고 그렇게 했던 말은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그걸 얼마나 유식하길래 아내한테 무식하다는 말을 해요? 예, 와이프가 이제 백치미가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평창 올림픽 할 때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님 평창 올림픽은 겨울에만 해야 되겠어요?라고 바닥에 얼음이니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동계 올림픽이잖아라고. 아유 귀여운데요. 엄청 귀여운데?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여름에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남편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말하는 걸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멍청하다. 절대. 입 다무려라. 무식하다. 예. 남편한테 하고 싶은 얘기 이만큼 있거든요.
세상에 진짜 욕 되게 잘하는데 그런 욕들을 모아서 선물로 보내드리고 싶어요, 진짜. 근데 참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상대방한테 그런 얘기를 해? 그것도 반려자한테.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본인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게임과 트렌드와 최신 동향과 여러 가지를 늘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있고 아내분은 그런 걸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같이 그런 걸 하면 거기에 장단 맞춰줄 수 있어요. 혹시 물어볼게요. 처음에 연애할 때 되게 순수하고 이뻐 보였죠? 예, 그치, 재밌었어요. 그 부분을 되게 사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시간이 지나고 같이 살다 보니까 그게 답답하게 느껴지죠. 예, 그게 맞습니다. 다 본인에게 맞추고 있어서 그래요. 아, 빨래를 왜 안 해요? 아내가 잘하니까요. 애 왜 안 봐요? 아내가 잘하니까요. 되게 너무 다분히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좀 바꿔야 돼요. 근데 남편이 지금 아들이 아내한테 멍청이라고 뭐 그랬다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지금 들으니까 어떠세요? 아,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어머니는 아버님한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상처되는 말은 뭐였어요? 살면서? 갑자기 아버님한테. 갑자기 아버님. 잘 보고 있잖아, 지금 아버님. 아버님이 깜짝 놀라시고 막. 아니 그 남편이 좀 바뀌었으면 어떻게 바뀌길 바래요? 딴 건 바라는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냥 애기랑만 진짜 놀아줬으면 잘 놀아줘. 저도 저희 애하고 좀 둘만의 시간을 좀 가지고 싶은데 애가 엄마한테만 자꾸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와이프가 좀 밖에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니 얘 밥도 안 주는데 어떻게 나가겠어요? 시간이 2시간 나면 뭐 하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푹 자고 싶어요. 자고 싶대, 푹 자고 싶대. 하루에 얼마나 자요? 집안일 다 하면 한 11시에 자면 5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일하러 갈 준비해야 돼서. 좀 아내 얘기 좀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잔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 많이 잔다고? 들었는데 그게 피곤해서 가시지가 않는 거죠. 피곤하니까. 남편도 혹시 아내한테 원하는 게 있어요? 직장 퇴근하고 나서 집에서 이제 뭐 자유시간 딱 2시간 정도만 주면 가족들하고 이제 좀 좋은 시간 보내고 싶습니다. 집에 와서 9시에 오시는데 2시간이면 아내가 딱 잘 시간인데 그럼 아내랑 대화할 시간도 없고 뭐도 없잖아요. 지금 결혼 전부터 게임 때문에 네. 부모님도 저렇게 많이 속을 썩였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좀 무책임한 그럼. 것 같고요. 이제 끊어야지, 게임을. 되게 진지하게 생각해서 고쳐야 돼요. 네. 아니 목표가 뭐예요? 예, 저는 이제 가족들하고 그 알콩달콩하고 좀 재밌게 좀 살고 싶은데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인 게 뭐냐면요. 저분은 이미 익숙해져 버렸어요. 42살이 된 이 삶을 바꾼다는 건 정말 어려운 숙제거든요. 그렇죠. 정말 어려운 숙제예요. 그래서 그 익숙함에 속아서 가장 소중한 걸 맞아. 잃는 법이에요, 원래. 네. 문제인 게 그러니까 나름의 노력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진심으로 안 와닿으니까 노력하는 것도 보이지가 그러면은 않았던 것 같고. 진짜 제가 알아요. 악의적인 게 아니라 그냥 좀 어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늘 생각하는 게 애는 애끼리 결혼해야 되고 어른은 어른끼리 결혼해야 되고 애랑 어른하고 결혼하면은 어른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너무 애는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너무 애. 조금 어른이 되려고 좀 노력을 해보세요. 고집 있는 눈빛으로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죠. 진짜 게임하는 거 조금 줄였으면 좋겠고. 아니, 고집 있게, 딱, 힘있게, 강하게. 파워 있게. 끊어야 된다니까. 게임 끊었으면 좋겠고. 아기 좀 잘 봐줘. 알겠습니다. 우리 남편 선한 사람이니까 바뀔 겁니다. 맞아요. 예, 상민 씨부터 갈게요. 고민이다 아니다. 고민입니다. 네. 예, 옹성 네, 고민입니다. 이유는요? 고민이에요. 알겠어요. 딱 느껴져요. 그럼 말로 표현 못 하겠죠. 고민이에요. 이유 요한을 막 넣으면 그냥 고민이죠. 뭐, 고민이에요. 황민우 씨 저도 고민이네요. 이유가 지금까지 다 들은 걸 통틀어 보니 다 고민인 것 같아요. 재환 씨 고민이다 아니다. 네, 저도 고민입니다. 이유는 아내분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아내로 해서 노래 한 곡 만들어주면 안 돼요? 위로의 무슨 노래. 노래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빛나는 너에는 미래가 있어. 자, 여러분들 스위치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다 들어보시고 고민이었겠다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눌러주세요. 자, 네 번째 동굴. 5, 4, 3, 2, 1.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오늘 여기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좀 많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 앞으로 좀 많이 고치도록 노력할 테니까 한 번만 더 믿어주고 행복하게 살자. 얼만큼 사랑하는지도 얘기해줘요. 내친 김에. 아직까지도 영원히보다 네가 1순위다 내한테는. 자, 몇 표로 나왔을까요? 보여주시죠. 엄청 많이 나왔을 거예요. 자, 200명 중에 163? 173? 160? 우와! 진짜 많이 나왔어. 포기를 모르는 한 사람 때문에 속이 터질 지경이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사연을 보냈습니다. 포기한다고 약속해요. 안녕하세요. 고민 많은 20대 청년입니다. 제겐 하나뿐인 여동생이 있는데요. 어려서부터 늘 이런 말을 듣고 자랐어요. 아이고 여자애가 키도 훤칠하고 아이고 모델하면 딱이겠네. 그렇게 제 동생은 모델이란 꿈을 갖게 됐죠. 하지만 그때부터 제 속은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빈둥빈둥 그렇게 살 거야? 아우 신경 꺼. 오빠는 신경 끄라고. 난 모델 될 거니까. 야, 너 뭘 그렇게 먹어? 모델 된다면서 그만 좀 먹어. 아우 신경 끄라고. 모델이 되겠다는 동생은 맨날 누워서 TV 보고 야식 먹고 술 먹고 이렇게 지낸 지 벌써 5년째. 아이고, 오래됐다. 그러던 여동생이 오빠 나 취직했어 이제 진짜 돈 열심히 모아서 학원도 다니고 꼭 모델이 될 거야. 그렇게 정신 좀 차리나 싶었는데 출근하기 싫다. 그냥 나 안 갈래. 회사 안 다닐래. 출근한 지 며칠 안 돼서 관두고 또 관두고 또 관두고 아이고. 제가 알기로는 벌써 25번도 넘게 일을 관뒀어요.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꿈만 꾸고 있는 제 동생. 제발 제 동생이 꿈깰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에서 도와주세요.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여동생 때문에 고민인 우리 오빠가 사연을 보냈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뭐 그런 얘기를 듣는 거 보면 키가 좀 큰가 봐요? 네, 좀 키가 몇이에요? 175, 4? 74? 네, 어우, 모델 키네. 네, 근데 좀 근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요즘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낸 거예요?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뭔가 열심히 하시잖아요. 자기 관리도 하시고 오디션도 보고. 네, 오디션도 보고 뭐 그러시는데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력이 1도 없어요. 그냥 뭐 야식을 먹는데 살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먹어요. 그러고 술도 얘가 되게 잘 먹는 게 아이고. 앉은 자리에서 3병은 그냥 여자가 먹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인가 제가 홍성 살고 동생이 천안에 살고 있는데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동생이 저를 반기는 게 아니라 소주병들이 이렇게 어이구야. 막 반겨주고 그래서 빈병파라고 되게 열심히 산다 이랬더니 되게 자랑스럽게 내가 먹은 거라고. 와, 그래 지금 따로 사네요, 동생이? 왜? 네, 그 동생이 그 학교를 졸업하면서 뭐 모델 학원비를 낸다, 뭐 모델 뭐 그런 거를 꿈을 키운다면서 돈을 벌겠다고 천안에 올라가서 이제 직장을 잡아서 일을 하는데 많이 하면은 한 3개월 또는 못 하면은 한 달에서 3주 정도밖에 안 해가지고. 그럼 오빠가 보기에는 동생분이 네. 모델로서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학교에서 행사나 뭐 프로필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면은 되게 뭔가 있어 보여요. 막 모델로서의 그런 품위가 있고 제가 모델 포스가 나오는구나. 네, 그게 장윤주 같은 선생님 뭐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한테는. 동생을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일어나 봐요. 우리도 한번 보게. 예. 모델 74에. 예. 어이구, 키가 그냥. 한번 싹 돌아줘 보세요. 포즈도 한번 잡아봐 주세요, 이렇게. 예, 포즈. 응. 예. 포즈. 쑥스러우니까. 쑥스러우니까. 그렇죠. 근데 키가 진짜 키가 정말 크네요. 그렇죠. 근데 오빠가 이렇게 사연 보냈는데 오빠의 고민 이해가 돼요? 네, 저 같아도
저 같은. 답답할 것 같긴 해요. 답답할 것 같은데 왜 그러고 사세요? 본인은 아주 절실한 건 아니죠. 아니요, 절 싫어해요. 절친한데 왜 5년 동안 근데 왜 열정을 안 보여줬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자신감도 없고요. 솔직히 그렇다고 얼굴이 이쁜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모델은 그렇게 이목구비가 굉장히 수려하고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체형도 그렇고 그 스타일, 그 느낌 뭐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빠 말로는 방에서 계속 뒹굴뒹굴 한다는데 누워있는 모델을 할 생각인 거예요? 있긴 있어요? 누워있는 모델? 왜 그러고 있는 거지? 자기 노력을 안 한다고. 일단 그러려면은 오디션을 계속 보던가 딴 데 가서 막 문을 두드리던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너무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갖고. 자신감이 없다는 건 그냥 말도 안 되는 핑계죠. 자신이 하고 싶은 건데 자신감이 없어도 생겨나게. 지금 나이가 실례지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저 27. 27살. 이제 진짜 빨리 뭔가를 결단을 내야 되지 않는. 자신감이 왜 많이 낮아요? 자존감이나 이런 게? 그냥 저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 그러니까 같은데 나는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이. 네,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있는데 또 이중성이란 게 또 다시 스물스물 올라와요. 예, 도전은 하고 싶고 포기는 하기 싫고 근데 자신감이 없어서 그러니까 막상 하려고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고 포기하고 그러다가 또 있다 보면 그래도 해야지 내가 이게 하고 싶은 건데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한 번도 안 해본 거네, 도전을? 도전은 안 해봤어요. 근데 모델이 왜 되고 싶으세요? 저는 그 대학생 때 이제 큰 무대를 이렇게 섰었어요. 졸업 작품. 네네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워킹을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그런 희열감 때문에 매력이 있어갖고. 매일 술 마신다면서요, 근데. 그렇게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마세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저도 제 자신이 너무 하찮스럽고 술 답답하니까. 먹으면은 어느 정도 위안이 되고 이제 제 스스로 이제 정리가 되니까 계속 마시게 되고 그리고 또 친구들이랑 같이 술 먹는 자리가 너무 좋아요. 얘기도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아까 말이 사연에서는 이제 직장 다니면은 너무 금방 힘들다고 관두고 한다는데. 공장 생활이 그러니까 사람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일이 힘든 거는 괜찮은데 이제 사람적으로 이제 힘들다 보면은 너무 이게 싫었던 거예요, 제가. 그 상황에 적응이 안 돼서 이제 그만두는 건데. 거기 그만두고 그다음에 또 다른 데도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똑같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네. 그냥 제가 의지가 없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 같네요. 오빠가 얘기할 때는 늦잠 자고 막 그러신다며. 그래서 직장을 못 가는 그때는 거고. 이제 그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럴 때. 근데 그 기간이 좀 길었던 것 같고 저도 이제 많이 후회스러운. 그냥 놀고만 싶고? 그죠? 아니요.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은 거죠? 놀고는 네, 아니, 노는 거 좋죠. 제일 짧게 다닌 게 얼마만큼이에요? 반나절이요. 반나절? 반나절이요. 그건 직장이 아니에요. 놀러 간 거지. 밥 먹으러. 반나절 하고 나왔어요? 네. 야.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아니잖아요. 책임감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간다 그래서 직장에서 날 취직시켜주세요 하고 찾아간 자리에서 그냥 무책임하게 탁 나와버리는 거.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와요?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뭐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계획이 있어요? 오빠가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거야. 예. 진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진짜 딱 한 1년만 하고 서울 와서 이제 방 싼 데 알아보고 학원 다시 등록하고 알바 병행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모델 일을 배워보고 싶어요. 얼마를 모아놓으려고요? 한 대략적인 금액은 한 1,000만 원 정도요? 지금 얼마 모았어요? 지금이요? 현재. 지금 현재 200. 그러면 1,000만 원을 올해 안에 언제 모아요? 이렇게 맨날 놀고 있는데. 저 지금 지금 일하고 이제 있고. 지금 다니는 데는 계속 다닐 생각이에요. 네. 1년만 봐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저런 식으로 한 게 지금 벌써 4, 5년이 지났어요. 아, 그 1년 만이? 네, 그런데. 우리는 처음 듣지만 이런 말을 계속 자주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시간 나는 족족 뭔가 도전을 해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시간 날 때마다 나이트 다니고 어머니 친구분이 동생이 나이트에서 노는 걸 보셨었나 봐요. 그래서 나이트 끝나고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동생이 나이트를 갔는데 거기서 봤는데
머리를 풀어 헤치고 뭐 이렇게 나이트의 무대 그런 데를 막 잡아먹을 듯이 막 진짜. 아니 엄마 친구가 그 네, 얘기를 네. 했대? 아니 엄마 친구는 왜 나이트 클럽을 갔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딸이야 갈 수도 있죠. 딸바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나이트클럽? 그러니까 그게 나이층이요 달라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그래요. 예. 12시가 지나면 바뀌어요, 물이. 물이 바뀌어요? 네. 12시 전까지는 어떤 12시 물이에요? 전까지는 이제 아줌마 아저씨, 그럼 12시 딱 바뀌면? 이제 젊은 사람. 그러면 그 아주머니가 안 간 거예요? 자기가 일찍 들어간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안 간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안 간 거예요. 아, 속이 다 시원하네. 아유, 야, 진짜. 아, 계속 그게 너무 궁금했어. 그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잘못했네. 아주머니가 잘못했어요. 저거 좀 되게 이렇게 계속 손 벌려요. 계속이요? 네, 그 동생이 달라고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어느 날은 전화 와가지고 오빠 나 500원만, 네? 오빠 나 1000원만 이렇게 500원만, 소액 결제처럼 얘기를 하다가 500원 천원을 왜 하려고? 그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500원만, 1000원만 계속 이러다가 요즘에는 또 병원 간다고 뭐 돈 좀 많이 보내달라고 하고 옷 산다고 좀 돈 좀 15만 원만 달라고 하고 이젠 스케일이 커져서 네, 병원 간다고 20만 원 달라고 하고 좀 뭐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요. 한 달에 이제 얼마나 주는 많이 쓰면은 한 80 정도 쓰고요. 좀 적게 쓰는 날은 한 10만 원 정도. 많이 붙이는 건 80. 네, 많이 써준다. 와우 착하네 오빠가. 진짜 착한. 아니, 그 500원, 1000원은 뭐예요? 뭘 산 거예요? 통장에 9,500원이 있어서 합쳐가고 뺄라 그런 거예요? 뭐야? 아, 그건 제가 돌려서 얘기한 건데. 아 그냥 500 얘기했는데 오빠는 500원을 주고. 아이고. 아니, 오빠 뭘. 500만 그러는데 혹시 500원을 보냈구나. 그 지인들이 오셨는데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동주 친구고요. 이제 동주가 저한테 혜정이를 저희 회사에 취직을 시켜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봐서 아. 혜정이를 저희 회사에 취직을 시켰었어요. 취직을 했는데 이제 회사 차원에서는 뭐 카풀도 계속 했었고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얘가 늦잠을 잔다거나 하면은 깨워서 씻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머. 차 태우고 가고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문자를 한 통 보낸 거죠. 오빠 저 회사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천안 내려갈게요. 문자를 보내고 회사를 그만두니까 아무래도 저도 이제 회사에서 입장도 좀 난처해지고 그렇지. 그 뒤로는 이제 지인을 추천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 그런 제도가 아예 없어진 거예요? 네. 아니, 썼던 거. 아무리 편해도 오빠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문자 하나 탁 하고 그냥 그만둬버리는 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제가 문자로 띡 보내서 한 게 아니라 팀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퇴사하고 싶다고. 그러고 바로 나와서 이제 기숙사 가서 짐 싸고 오빠는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하니까 문자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 퇴사했어. 왜 퇴사했어? 얘기한 거. 그 모델 꿈꾸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동주도 이제 혜정이가 모델과를 나왔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는데 같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에는 이렇게 관리를 좀 안 했었거든요. 모델로서의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포기했겠구나. 포기했으니까 저렇게 관리를 안 하겠지. 그래도 설마. 저는 혜정이 고등학교 10년지기 친구예요. 오빠가 저한테 첩보원이라고 부르거든요. 혜정이가 이제 가족들한테 전화가 오면은 잔소리를 많이 하시니까 전화를 잘 안 받아요. 근데 또 제 전화는 잘 받아서 오빠가 이제 저한테 혜정이 어딨냐, 혜정이 뭐하냐, 왜 전화를 안 받냐라고 하면은 그러면 전화해서 나 지금 술 먹는다 이러면 저 동주 오빠한테 또 혜정이 지금 술 먹는데요 말하고 고생이 그러면은 많네. 또 제가 동주 오빠한테 말 안 하기도 그렇고 혜정이한테도 미안하고 중간에서 되게 난처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 그럼 친구 입장에서 솔직히 모델로서의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일단 모델은 몸매도 중요한데 되게 얼굴이 개성적인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그 김치 파는 모델 홍진경 아시나요? 나도 많이 닮았어요. 약간 길 네. 느낌. 약간 길어요. 어렸을 때부터 봤잖아요. 예. 약간 느낌 있다. 얼굴은 굉장히 개성적인데 이 친구가 일단 매사에 부정적이고 자신감이 없고 그러니까 그래. 그게 제일 길 가다 문제야. 여자들 보면은 내가 뚱뚱해, 제가 뚱뚱해, 내가 날씬해, 제가 날씬해, 난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얼굴이 이래라고 일단 되게 굉장히 부정적이어서 자존감이 없네. 옆에서 보면은 굉장히 안쓰러워요. 롤 모델 있어요? 홍진경 씨예요? 롤 모델이? 한혜진 씨요.
왜 이래요? 홍진경 닮아가지고 한혜진 씨가 궁금한. 한혜진 씨가 뭐가 그렇게 좋아요? 친근한 이미지도 있고 자기 일할 땐 진짜 완벽하게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혜진이 어떻게 살아왔나를 보면 되겠다. 롤모델을 내로 스캔하세요, 이렇게. 근데 또 문제가 있는데 일을 조금 하면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조금 한 게 그럼 2, 3일을 하던 간에 확 풀어지는구나. 이제 그 돈으로 이제 술을 먹는 거예요. 술을 먹고 이제 핸드폰 요금도 밀리고 지금 집값도 밀려가지고 200만 원 모았다는데? 그 전 거에 갚았던 얘기를. 갚았어? 이렇게 밀려가지고 굉장히 아, 분위기 보니까 당분간 절교하겠네요. 그러니까 너 네 전화도 안 받을 거야, 뭐 이런 느낌이야. 그럼 모델 말고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은 해본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되게 지금 신기한 게 단 한 번도 시도를 제대로 해보지도 없어. 않았고 그리고 모델로서 일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그 오랫동안 계속 모델을 꿈꾸면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 또 자신감도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봤던 유형이에요. 아니, 뭐가 되건 간에. 아니, 홍성에 있는 가족들은 걱정할 거 아니에요.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아요? 너무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잔소리를 해서. 했던 행동을 계속 또 하고 하니까 또 단소리를 했던 얘기를 하죠. 했던 얘기를 안 하는데 왜 해요? 했던 행위를 계속 그러니까. 반복하니까 잔소리를 또 하게 되는 거지. 근데 그래서 그래? 이번에 어떻게 연락이 된 거예요? 그 제가 조금 네. 문자가 80통 왔어요. 보니까 안녕하세요. 출연하게 됐다. 그래갖고 나 안 나가. 이랬더니 그럼 네가 작가님한테 말해서 네가 얘기해. 그래갖고 이제 작가님이랑 전화 통화를 했는데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우리 작가. 아유. 노력하는 거야, 저것도. 걸리면 죽어요. 일단 통화를 시작하면 끝난 거예요. 거의 보이스피싱이에요. 그 부모님이 굉장히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연락이 잘 되는 것도 아니어서 맨날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동생이 어느 날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그렇게 잔소리 할 거면 연 끊자고. 말을 해가지고 어머니가 속상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너무 속상해 죽겠다고. 엄마한테 연 끊자 그랬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제 엄마한테 힘든 거 하소연을 했어요. 근데 엄마 이래저래 해서 너무 힘들어. 네, 어떻게 하지? 하는데 엄마도 이제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빠한테 연락을 했는데 오빠가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갑자기 오빠 화를 내는 거예요. XX녀나 이러면서 막 우리 집에 너 같은 애 필요 없어. 연 끊어. 엄마랑 연락하지 마. 그래, 또 그 당시는. 오빠가 먼저 그런 얘기 그래갖고 했다고? 홧김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연 끊자고 한 거예요? 아니 전화 왔어요 엄마한테. 이제 그래서? 나는 이제 추수를 해야 되는데 엄마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왜 내가 말했던 거 오빠한테 얘기하냐고. 그래서 연 끊자 그랬어요? 네, 저도 똑같은 사람이 됐어요. 근데 저도 너무 상처받죠. 제가 뭐 사채를 쓴 것도 아니고 대출을 뭐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걱정해서 그러신 거죠. 그러다가 너무 아니 왜 감정이 동생한테 격해져갖고. 왜 동생한테 그 말을 했어요? 네, 이렇게. 엄마가요. 동생이 잘 되라고 좀 많이 뒷바라지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랑 농사를 지시는데 농사 같은 일은 돈이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는. 엄마가 휴게소 가서 알바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녁마다. 그러니까 아침, 낮에는 농사일 하시고 저녁에는 저랑 동생 돈 대준다고. 아이고. 돈 대준다고 이제 몰래 휴게소 가서. 네. 농사 하시는데 또 알바를 하시는 네, 그러니까 밤에 야간 알바로 해서 갔는데 가서 엄마한테 깜짝 이벤트 해준다고 휴게소를 몰래 찾아갔어요, 밤에. 갔는데 엄마가 어떤 그 손님한테 자꾸 계속 죄송하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죄송하냐고. 그걸 또 그날. 네, 그랬는데 나는 그게 너무 보기가 싫었나 봐요, 저는 당연히. 그때. 그래서 이렇게 딱 눈을 딱 돌리려고 딱 했는데 엄마 손이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농사 짓느라 손이 흙진이 묻어가지고 아무리 닦아도 안 지는 거예요, 검은색이. 그리고 저희 때문에 죄송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런 거 듣기 싫으시는데 다 사람이 다 똑같은데 그런 거 듣기 싫은데 막 죄송하다고 막 그런데 그 아저씨는 더 화내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냥 그 뒤로 등 돌려서 그냥 집으로 오면서 왜 우리가 엄마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면서 잘해야겠다고. 험하게 나갈 수밖에 잘해야겠다. 저 정말 눈물 물 좀 먹어도 돼.
이게 오빠가 그런 분위기에서 SS야 이렇게 한 거였대요. 지금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런 순간에 오빠도 마음이 되게 격해졌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 엄마한테 정말 잘해드려야 된다. 그러시는데 네. 그것도 모르고 동생이 저렇다. 네. 그래서 SS야가 그래서 나간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저는. 그럴 거면 차라리 나랑 엄마랑 신경 안 쓰게 영 끊고 살자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하죠. 아휴, 참.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해야 아니, 될지. 현실적인 얘기 해주고 싶어요. 그냥 빨리 모델과 관련된 회사를 찾아서 본인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과 관련된 뭐 피팅 모델을 하는 뭐 옷을 만드는 회사든 어디든 일을 그런 데서 하시면서 본인이 빨리 안 되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난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이쪽이 노크를 해야 되겠다. 이거를 계획적으로 오빠하고 의논해서 그렇지. 그 계획대로 오빠랑은. 딱 1년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딱 현실적으로 기한을 딱 정해놔야 돼. 그래. 아니 나는 사실 좀 의심이 가요 저분한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진짜 꿈이면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다 찾게 되거든요. 그럼요. 관심 있으면 다 찾잖아요. 다이어트 하게 되고 워킹도 하게 되고 두들기고 그 자료 찾아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왜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어렸을 때 이제 얼굴이 길고 하니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남자들한테 많이 놀림 받았어요. 남자들한테. 난 그래서 지금도 당하고 있어.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 그렇다고 그게 주어진 게 바뀌진 않잖아요. 자존감이. 근데 주어진 거를 난 왜 이렇게 주어졌지? 왜 이렇게 얼굴이 크지?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크지? 이걸 계속 부정적으로 이러고 살면 어차피 주어진 거 바꿀 수도 없는 건데 근데 아니,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극복해 나가야지. 네. 우리 영자 언니 같은 경우 진짜 그 대한민국을 들썩들썩거리고 완전히 난리가 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그맨 시험 몇 번 떨어져서 몇 번째 붙었던 거죠 그때? 사람들한테는 4번이라 그랬는데 8번이야. 결국은 안 됐어. 그런데도 이런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그러니까 나중에 프로듀서가 와서 찾아온 거예요. 예. 행사하는 모습을 보고 예, 행사 예.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예. 사실 오늘 잘 나온 게 워너원. 예. 이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서 그리고 막 사랑받고 팔자가 좋아 보이지만 사실 진짜 고생을 많이 한 친구들이거든요. 우리는 솔직히 어느 정도까지 노력했다. 왜냐면 언어는 할 자격이 자격이 있거든요. 있죠. 네, 그러니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네. 아까 이제 모델에 대한 꿈이 굉장히 간절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에 도전한 것 자체가 그 간절함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리고 너무너무 원원이 되고 싶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한 6개월 동안은 정말 막 하루에 1시간씩 자면서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도 각자 회사에 가서 연습하고 그렇죠. 막 진짜 모든 신경을 그냥 거기에만 집중해서 6개월을 살아서 이렇게 3명 원원이 되고 지금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전에도 연습 생활이 있었잖아요. 네, 몇 열심히 년 동안 해서 네. 몇 살 때 처음 시작하셨고. 저는 중3 때부터 준비를 중3 때부터요? 네,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서울에? 네. 성우 씨는 그냥 거저 먹었다는 말이 있던데. 아니, 알았어요. 그냥 누나가 농담한 거잖니? 누나 그냥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농담한 거잖아. 그래요. 저는 연예인을 꿈꾼 기간이 10년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도 해본 적도 있고 되게 뭐 마음 놓고 놀아본 적도 있고 좌절을 겪었다가 열심히 해본 적도 있고 여러 순간이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뭐 자신감과 자존감이 굉장히 본인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냥 본인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그런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막 좌절할 때도 있었고 막 수치스러울 때도 있었고 되게 힘들 때도 되게 많았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자존감은 굉장히 있었어요. 나는 그래도 잘 할 수 있어.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가능성 있어. 크게 될 아이야라는 그 작은 마음속에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좀 딛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똑같았어요. 원어에 되기 전에. 그러니까 저도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 무대에 서서 노래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연습실을 빌려서 그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다가 제가 원래는 밴드를 했어요. 보컬리스트가 되고 싶어서 밴드를 했었는데 저는 춤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네, 많이 없었어요. 근데
가수에 대한 꿈이 너무 간절해서 도전을 그냥 한 거예요. 안 될 줄 알았어요, 전 처음에. 처음에 그냥 하다가 노래 열심히 보여주고 내려와야지 이랬는데 또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매주 그 경연을 거칠 때마다 저한테 저는 이번에 떨어질 것 같아요. 형 열심히 해요. 이렇게 매주 얘기하면서 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서 성장을 하면서 올라가더라고요. 멋있네. 그게 소속사 없이 계속 그 버틴다라는 게 이게 정말 힘들잖아. 사실 여기 우리 이상민 씨도 뭐 잘 아시다시피 룰라로 엄청난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본인이 회사를 차려서 그때 뭐 SMYG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회사를 하다가 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근데도 자신의 가치를 엄청나게 책정을 하고 막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저는 그냥 항상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게 발악을 하면 그러니까 재주가 없는 사람들이 발악을 하면 그걸 예술적으로 봐주는 게 지금 이 시대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가수가 되고 싶은데 제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무작정 밴드를 한다는 그 연습실 찾아가서 청소부터 시작했고 우연한 기회에 KBS 빅쇼라는 프로그램에 그 밴드가 연주를 하기로 했다라고 그래서 방송국이라는 데를 처음 와보게 됐고 또 그 앞에서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혼자 막 미친 춤을 췄어요. 막. 관계자가 있으니까 나를 좀 봤으면 하는 마음에 이름도 없는 춤을 막 넘어져서 막 춤도 못 추는 막. 근데 그거를 따라오셨던 제작자 한 분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악을 보고 명함을 주면서 한번 연락해라. 뭐 요즘 친구가 댄스 가수 찾는다는데 한번 오디션 한번 봐라.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그분 통해서 기획사라는 데를 계속 찾아다니면서 사실은 가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고 싶고 꿈이 있다면은 재주가 없어도 어떻게든 발악을 하고 막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고 막 끝까지 가가지고 막 뭘 하면 되는데 저는 제 눈에 그 발악이 전혀 안 보이는 거죠. 요만큼도. 없죠. 그래. 사실 우리는 상관없어요. 1년 동안 또 허송세월을 보내고 2년 동안 뭐 어떻게 하는지 솔직히 상관없는데 오늘 이거 나온 걸 계기로 해서 한번 본인의 기질을 바꿔봐요. 그래서 야 진짜 한번 요번에는 해보자. 되건 안 되건. 제일 중요한 거냐 모델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의 꿈이니까 모델이 되면 더욱더 좋겠지만 모델이 안 됐을 때 내 인생은 왜 이렇지 그러고 더 나락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걸 먼저 생각을 하세요. 자 우리 오빠가 동생한테 마지막으로 좀 바라는 점. 일단은 꿈도 좋지만 어머니 힘든 것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엄마한테 조금 더 살갑게 해주고 그냥 네 꿈은 나는 응원하는데 네가 노력한 게 없어서 진짜 한다고 하면 한 번은 믿어줄게. 우리 상민 씨부터 고민이 아니에요. 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이에요. 네.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연습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였는데 중요하죠. 그게 제일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고민은 아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멋진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빠 입장에서 고민이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됐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오빠. 잘 안 되면 포기할 거고 엄마한테 잘할게. 아빠한테도 잘하자. 네. 자, 결과 보여주세요. 포기한다고 약속해요. 자, 현재 1등 163표입니다. 100표 넘었어요. 이기려면 172표? 142. 순정기자라는 제목인데 숨막히는 10대를 보내고 있는 16살 여중생입니다. 집에만 가면 온갖 규칙들 때문에 머리가 터지겠어요. 제 쌍둥이 여동생 때문인데요. 야, 듣기 싫어. 딸꾹질 하지 말랬지. 야, 나 쳐다보고 자지 말라니까? 벽 보고 자. 침대 좀 건드릴 수 있지 뭘 그렇게 화를 내니? 퍽퍽퍽퍽. 야, 니들 또 그럴 거야? 아무리 쌍둥이여도 제가 언니인데 때리고 소리 지르고 말이 안 통해요. 가장 참을 수 없는 건요. 와, 파란색 니트 예쁘다. 안 돼! 너 파란색 좋아하지 마. 넌 보라색을 좋아해야 돼. 색깔 폭력이네. 와, 이 노래 너무 좋다. 안 돼! 넌 이 노래 듣지 마. 다른 노래를 좋아해야 돼. 진짜 왜 이러는 걸까요? 억지 부리는 제 동생 좀 말려주세요. 성우 씨 동생
관계가 어떻게 돼요? 저는 누나 있어요. 아, 누나가 그러면 약간 그냥 싸우기만 싸웠지 막 뭐 이렇게 누나도 내 동생 너무 잘생겼다 이런 말 해요? 그 전에는 이제 1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원원이 되니까 하루에 막 한 몇 번씩 계속 연락 오고. 뭐라고 해요, 이렇게? 뭐라고 해요? 야, 뭐 너 이거 떴더라. 이건 왜 그런 거냐. 너 내 동생이야. 저도 누나 있는데, 한 살 많은 누나 있는데, 어릴 때는 성우매들 많이 싸웠는데, 지금은 저도 모르게 밥 먹고 있는데 같이 누나가 막 저를 걸리게 셀카를 찍고 막 그러는. 네, 찍으려고. 그래. 누나한테 신기한 거지, 누나도. 그렇죠. 자랑하고 싶은 친구들한테 그런 게 있나 봐요. 귀엽다. 대한이는 누나 없어요? 저는 혼자여가지고. 아유, 이럴 땐 부럽죠? 저 원래 어렸을 때부터 누나 있는 친구들이 되게 부러웠어요. 오늘부터 누나. 누나! 야, 그럼 착하다, 진짜. 엄마보다도 나이 많은 사람한테 누나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누나 한번 해주세요. 셋이서 같이. 하나, 둘, 시작. 누나! 진짜 미치겠다, 진짜. 와. 고민의 주인공 모셔볼게요.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쌍둥이에요? 네, 저는 1분 차이로 언니가 됐는데요. 네. 언니 취급을 잘 안 해줘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머리카락이 옷에 딱 대기만 해도 내 옷 건들지 말랬지 이러고요. 침대가 민주 책상 옆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고 싶으면 항상 민주한테 물어보고 가야 돼요. 가도 되냐고. 침대로 가도 되냐고? 네. 심지어 숨도 쉬지 말래요. 예? 뭐야? 숨을 쉬지 말래요? 네. 그냥 숨을 쉴 때는 벽 보고 쉬래요. 아니, 뭐 자기 되게 방에서- 잘못했어요, 동생한테? 아니요. 왜 그러지? 중학교 올라오면서부터 갑자기? 더 심해졌어요. 심해졌어. 이거 약간 색깔 얘기는 뭐예요? 그건 진짜 웃기더라. 파란 색깔은 민주가 좋아하는 거니까 좋아하지 말래요. 아, 자기가 좋아하니까? 네. 근데 몰래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파란색을? 파란색은 이제 그렇게 좋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이제 보라색을 좋아하고 있어요? 정말 좋아하기도 싫어요. 그럼 무슨 색 이거 지금 안경테 보라색인데요? 네. 또 민주가 예쁘다고 해서 사기도 했어요. 제가 마음만무 좋아해서 예. 문별 되게 멋있잖아요. 예. 그래서 좋아해도 돼? 라고 물어봤어요. 그것도 뭐예요? 그거 왜 물어봐? 그랬더니 좋아하지 말래요. 피인을 꼭 좋아라 그래서 네. 제가 이거 좋아한다 했거든요. 그리고 지정 연예인이니까. 다른 것도 먼저 민주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 옷 사고 싶은데 괜찮니? 이러면서. 이거 뭐, 아니, 무슨 옥황상제예요? 그 이 옷인 갖고 뭐라고 안 했어요, 혹시? 민주가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옷을 한 벌 더 가져왔어요. 네. 했는데 엄마도 이 옷을 입고 하래요. 그래서 그냥 저는 엄마 말대로 입고 온 거예요. 언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무시하고 안 하면 되잖아요. 발로 차고 야구 방망이가 있거든요. 야구 방망이가 있거든요. 그럼 쿡쿡 찔러요. 그럼 쿡쿡 찔러요. 너를 찔른다고? 네. 방망이로? 예, 원어원도 네. 질문 좀 이거 해봐요. 물어보세요. 예. 초등학교 다닐 때 혹시 남자애를 원어원이에요? 하나 한 명. 아, 너무 이러지 마요. 둘 다 같이 좋아했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런 계기가 있었나? 그 남자아이가 혹시 뭐든지 계기를 찾으려고 하네. 그렇지, 언니를 그렇지. 좋아해서 아니면 부모님들의 사랑을 더 받는다거나. 아니, 전혀 다른 없어요. 사람들한테는 안 그래요? 다른 사람들한텐? 왜 이렇게 한숨을 쉬어대요? 좀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는 친절하고요. 네. 본인의 성격하고는 달라요, 약간?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니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비슷해요? 네. 그러면은 성적은 어때요? 성적은 제가 더 좋아요. 성적은 제가 더 좋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자, 어쨌든 동생을 하나 만나볼게. 왜 그러는지. 동생 만나볼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머리도 짧어, 저 사람은 또. 저도 길었는데 네.
사람들이 더 똑같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스트레스구나. 아. 아, 너네 진짜 똑같다, 쌍둥이구나 이런 얘기가 계속 일부 더 틀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숨 쉬지 말아라, 벽 보고 자라 이건 뭐야? 침대 옆에 제 옷장이 있거든요. 예. 아유 그래요. 그러면 제 옆에 옷에 그 한숨이 한숨이 베는 게 싫어? 네. 그 책상 옆으로 못 지나가게 하는 거 그건 뭐야? 아 그냥 싫어요. 누가 제 물건을 만지는 게 싫어요. 야. 그러면 언니 거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아 만지죠. 넌 만지고 왜 못 만지게 해? 민서가요 잘 씻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며칠째 안 감잖아요. 그럼 머리를 막 긁고 제 볼펜을 집어들어요. 반면에 저는 그래도 씻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씻고 나서 쓴다 하고 쓰는 거죠. 우리가 한 20분쯤 얘기하는데 이걸 계속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이걸 지금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군요, 작가님. 끝나고 저랑 상담 좀 하시죠. 무시해버리면 상관없는데 왜 그걸 다 받아줘요? 그럼 맞는다니까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 그리고 계속 사과를 하래요. 또 사과를 하면 너 정말 정성스럽지 못하니까 무릎까지 꿇고 싶냐, 무릎까지 꿇고 싶냐 하면서 저를 막 그렇게 말을 해요. 언니를 때리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티볼 배트 말랑말랑. 아니 그러니까 그것든 간에 뭐든 간에. 안 때리는데 그냥 소리만 훅훅훅훅. 위협? 네, 위협감. 쿡쿡 찔렀다며요. 찔른 적도 있다면서요. 야구방망이로. 네. 얘기. 찔른 거지 때린 건 아니잖아요. 혹시 못하는 게 또 뭐 있어요? 친구도 맘대로 못 사귀게 해요. 넌 쟤를 사겨,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친구랑 겹치면 안 돼? 네,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동생을 딱 봤을 때 숨 막힌 적 있어요? 네. 이분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인 그치. 거죠. 그렇죠. 엄청난 네.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언니의 모든 걸 다 관찰하는 거예요. 이걸 사랑으로 봐줄 것이냐 아니면은 괴롭힘으로 봐줄 것이냐를 정확하게 우리가 판가름을 해줘야 이분의 미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네. 아, 부모님 입장을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지금 부모님 두 분인데 계속 웃으세요. 얘네 둘 얘기가 자기네가 너무 그 제가 민서랑 같이 향초를 사러 갔어요. 예. 향초 하나를 보더니 계속 머뭇머뭇거리고 예, 저길래 예. 그럼 그거 사 그랬더니 근데 엄마 안 될 것 같아. 민주가 좋아하는 향이야. 분명히 사면 혼날 것 같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아니야 엄마가 필요해서 샀다고 하자. 그리고 샀거든요. 예. 집안데 결국 민주한테 뺏겼어요. 혼났어요. 민서 입장에선 굉장히 심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제가 보고 있어도 막 너무 답답하거든요. 아니 그럼 언제부터 이런 갈등이 시작이 됐었습니까? 어릴 때는 항상 이렇게 물건이 있거나 그러면 작은 아이가 선택하고 나면 자기가 그 다음 거를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작은 아이는 조금 심해지고 큰 아이는 자꾸 칭찬을 받다 보니까 양보하게 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늘 똑같은 게 싫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둘째가요. 작은 아이 민주가 얼굴에 좀 젖살이 많아요. 예. 근데 친구들이 항상 큰 아이한테 네가 살이 찌면 이렇게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입장에서는 안 좋은 굉장히 표본이 되니까. 민서 같은 경우는 좀 임원 활동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민주가 이제 임원 선거 나갔다가 표가 너무 적게 나와서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언니에 대한 뭐 질투심이나 부러움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비교도 많이 되고 하니까. 쌍둥이 자매의 성장 사진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가져오셨대요. 좀 볼게요. 자, 보여주시죠. 아이고, 세상에. 오른쪽이 약간 오늘 잘 먹었다, 근데 오른쪽이. 네, 또요. 이야. 이뻐. 아이고. 귀여워. 손잡고 있어. 선생님 행복하게 사셨다. 예, 이때부터 옷이 달라졌네요, 진짜. 그러니까. 여태까지 똑같다가. 아버님이 제일 껄껄거리고 막 웃으시는데. 언니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아빠한테도 그게 깔끔을 많이 떨거든요. 깔끔을? 예. 책상 위에 있는 볼펜 하나 빌리러 가면 손 씻는 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책상에 접근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항상 있고요. 뭐 퇴근하고 딱 들어왔는데 첫째는 이렇게 쑥 안기로 들어오는데 둘째는 아빠 손 씻는 거 확인하고 아빠 손 씻는 거 확인하고 저한테는 항상 더러운 사람 취급을 해요. 민주가 밖에 갔다 오면 너 내 옷에 침 묻혔냐? 코딱지 묻혔냐? 발길질 했냐? 이거를 10번씩 물어보거든요. 똑같은 말을. 그게 트라우마인데 네. 어릴 때 코딱지를 봐요. 이불에 막 묻혀요. 누가요? 얘가요. 아니, 어릴 때야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봐요? 맞아, 그게 참 미안해.
약간 언니 CCTV 같아요, 지금. 근데 본인도 그건 느끼죠? 언니의 장점도 참 많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단점을 본인은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왔던 건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 몰라요? 무의식 중에 그렇게 된 거예요, 본인. 부모님 말씀처럼 좀 깔끔한 성격인가요? 머리 감는 거는요. 예. 그 나가기 전에 한 번 감고 예. 들어와서 감고. 오, 진짜? 손은 몇 번 씻어요, 하루에? 예. 필기구들을 이렇게 다 닦아요. 뭘로요? 뭘로? 저 알콜솜. 알콜솜.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까지 하지? 친구한테 빌려주면 이렇게 항상 입에 넣는 애들 있잖아요. 좀 피곤하긴 해? 본인이? 네? 피곤할 때도 있어? 네, 그럼 잠이 안 와요. 아, 저 정도면은.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아. 제가 이제 우리 둘째한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 유치원 아이가 자기 침대에 각을 잡는 거예요. 어머. 일어나자마자 딱 대박. 피고. 유치원 다닐 때? 네, 어머, 누가 인형을 가르쳐준 것도 제자리에 아닌데. 두고 네, 그다음부터 이제 좀 더럽게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일부러 아직은 더럽게. 잘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친구가 와 있대요. 그래.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불가능한 사이거든요. 민서랑은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아하. 민주랑은 초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 아니, 그래요. 쭉 같이 온 거예요? 그래 지금 교회를 같이 다녀서 자주 만나요. 그런 게. 지금 교회를 같이 다녀요, 다 같이? 네. 어떻게 같이 그건 다니죠? 다행이네. 동생이 나 교회 다니니까 언니는 절에 가. 이런 보기에 누가 더 정말 고민 같아요? 민서예요. 왜요? 최근에 같이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네. 포스터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민서가 하나 가져가려 했는데 민서가 그거 가져가지만 내가 가져갈까 봐 이러면서 네. 못 가져가겠어요. 항상 뭐 하지 말라고만 당하고만 있으니까. 친구한테까지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깔끔 떨거나. 아니 저는 딱히 한 적 없어요. 친구들한테는 잘해요, 그냥 이렇게. 네. 근데 왜 언니한테만 그러지? 아니, 근데 왜 그거를 못 갖고 가게 하는 거예요, 동생은? 저는 그날 상태에 따라서 달라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지경이 되기까지 부모님이 엄격하게 어렸을 때부터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죽어도 안 된다고 가르치실 필요가 있는데 아까 향초 좋아하는 거 사는데 이거 사면 분명히 동생이 좋아하는 거니까 뺏길 거야. 그런데 샀다고 그래, 엄마가 샀다고 그래. 그거부터 저는 사실 이해가 좀 안 됐거든요. 중학교 와서는 이제 생각이 커지니까 둘이 해결하라고. 근데 조금 놀란 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얘기가 많이 좀 민서 입장에서 이렇게 많이 심각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0% 한쪽의 잘못은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진 않는데 그래도 보면 동생이 좀 더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들진 않아요? 이기적인 생각은 들진 않는데 가끔 가다 미안할 때는 있어요. 언제? 때릴 때릴 때? 때릴 때 아까! 아니, 야구 배트 말고 손으로 때릴 때. 네. 발로 때릴 때. 아니, 그럼 언니 때문에 되게 속상했던 적 있어요? 혹시? 민서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풀어주려고 네. 저 갖고 놀라고 했는데 밀쳤어요. 네. 이가 깨지고 피가 너무 나가서 응급실 갔거든요. 몇 살 때요? 초등학교 1학년. 예. 근데 그때 전 너무 아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지금까지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아니요. 몰랐었어요? 나를 싫어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물어봤어요, 민주한테. 나 싫어하니? 이렇게? 네. 그랬더니 너는 그냥 너니까 싫은 거야, 라고. 너는 그냥 너니까 싫은 거야, 라고. 저 따라할 때가 제일 싫어요. 청바지를 입잖아요? 예. 그럼 제가 갑자기 청바지를 입어요. 검정색 바지를 입으려 하다가 하얀색 신발을 신으려고 그러면 검정색 신발을 신으려다 하얀색 신발을 신으려고 그러고. 언니가 너를 약 올리려고 그러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거예요? 아니면 그쵸? 제가 생각할 때는 얜 내가 좋아하는 것까지 따라해. 그것까지 가져가려 해. 이런 거예요. 그거예요? 아니면은 얼굴도 똑같이 생기고 평생 쌍둥이로 이렇게 했는데 뭘 옷까지 똑같이 해가지고 더 눈에 띄게 이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원, 어떤 투, 쓰리. 거예요? 어떤 사례예요? 1번, 3번 다 그래요. 이런 마음이 조금씩 다 있는 거예요? 네. 같이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막 쌍둥이에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물어봐요. 야, 취향은 똑같아요 막 그러고. 귀찮아가지고 이제. 네. 근데 민주야, 너 언니가 자랑스러웠을 땐 있었니? 학교 다니거나 이렇게 할 때?
솔직히. 어렸을 때 그러니까. 혼자서 놀고 막 이러는데 둘은 계속 같이 놀았잖아요. 그게 싫었는데요. 그게 싫었는데요. 그거 자체가 싫었어? 계속 무슨 팀을 짜도 쟤랑 계속 같은 팀 하고 그 친구 데려가봐도 소용이 없고. 아, 그런 생각이 있어요, 혹시? 그냥 나만 사랑받고 언니가 없고 나 혼자 그냥 딸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네. 아, 있어요? 네. 언니는요? 동생 없이 그냥 혼자 있으면 좋겠어요? 언니도? 아니요. 언니는 그렇지 않아요? 야, 이건 쌍둥이랑 이기 그냥 때문에 자매랑은 느낌이 다를 완전히 것 같아요. 다르거든요. 그치. 쌍둥이 때문에 받는 그 스트레스를 그런 식으로 푼다라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추천은 괜찮지. 이게 더 잘 어울리니까. 응. 아, 뭐 말하고 싶은 거 뭐요? 쟤는 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산 거를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옷을 2개를 골라놔요. 난 이거 입을 테니까 너 이거 입을래? 네. 싫대요. 이제 다음 날 가보면 제가 산 옷을 나 이거 입고 나갈게 하고 그냥 나가버려. 그러니까 그 언니는 뭐를 선택하는 게 길러지질 않았어. 지금 길러야 돼. 내가 보니까 다 동생한테 물어보잖아. 그게 몇 년간 지속돼 왔던 거야. 언니 입장에서 이제는 못 고르는 거지. 뭐 이게 막 해결이 된다면 동생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맘대로 좋아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옷도 남색 옷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남색 옷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아니 동생아 이건 너무한 거야. 왜냐면 너한테 꼼짝 못해서 네 말을 들어주려고 안 입는 게 아니잖아. 다툼이 나니까 언니가 포기를 하잖아. 그게 한 번이면 괜찮은데 계속 쌓이면 내가 마치 지배당하는 것처럼 느끼거든. 저희는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뿐이고요. 아까 가슴이 답답한 적 있냐고 했을 때 답답하다라고 하는 건 이미 신체적으로도 지금 아파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고민이 어느 정도의 고민이고 어느 정도의 아픔인지는 심리치료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동생도 이 언니가 정말 의사 선생님 말대로 되게 아프고 있구나. 부모님이 이제 만약에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면 본인이 큰 잘못인지 모를 수 있거든요. 주인공 마지막으로 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 하세요. 오늘 저 눈과 눈을 마주쳐. 이름 부르고.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게 해주고 그리고 좀 나 자유롭게 살게 해줘. 고민자인지. 아, 예. 조금만 서로 상대를 위해서 생각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네. 쌍둥이인 친구들을 보면은 그 둘이 되게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단 그럼요. 말이에요. 그런 네. 쌍둥이 많죠. 네, 예. 막 듀오 막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듀오. 그래서 막 그런 생각을 조금만 더 가지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은 좋겠어요. 얘기네요. 네. 자, 민현. 뭐 한쪽의 감정이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그래도 고민이 아닐까라 생각합니다. 저도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X를 누르면 안 되죠. 안 눌러도 돼요. 여러분 공감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4, 3, 2, 1. 아니, 마지막으로 언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언니를 한번 불러줘라 오늘. 사람도 있으니까. 언니, 에이, 언니, 에이. 거짓말 좀 그만 치고. 이거 나네 파란색 좋아한다고 한 번도 얘기 안 했잖아. 왜 자기가 얘기 안 해놓고선. 그리고 여기 와서 마지막으로 미안한 거 그래도 하나는 있을 거 아니야. 향초 그 산 얘기가 제일 미안했어요. 언니한테 직접 해. 언니 미안해. 부탁한 거 있잖아. 마꽃 좋아해. 저맘때 제일 얘기 못할 때죠. 그래. 그래요. 용기 냈다. 자, 과연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는지 궁금합니다. 숨 좀 쉬자. 보여주세요. 그렇게 많이 누른 것 같지 않았는데요. 대표 넘어갔네요. 4.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네 남자의 동굴이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번에는 고민해본 상담을 드릴게요. 오늘 함께 했잖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이렇게 TV로만 보면서 그 하고 싶었던 말들을 이렇게 마음속에만 이렇게 담아두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가지고 기분이 좋았고요. 그냥 많은 분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